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인형도 춤을 추고 저도 춤을 춥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국풍수명리철학회는 수장이신 성균관대학교 조민환 교수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한국 철학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학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식인 선생님들의 학술 발표가 두고두고 후대에 전해져서 명실공히 동양 철학의 잣대가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경기대학교 철학박사 김주영입니다. 오늘 하루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국풍수명리철학회 회장이신 조민환 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라오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건강을 위한 등산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땀 흘리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뭐 이 내부는 시원하시죠? 네. 예. 저희 조시 가운데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좀 비가 오락오락했었잖아요, 그죠? 오늘 이게 계속 비가 오나 보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날씨가 되어서 나름대로 우리 한국 풍수명리철학회 학회를 아마 축하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계획사는 첫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이 첫 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계획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풍수명리철학회가 창립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년여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족된 그런 어떤 나날이 그런지는 궁금합니다. 2년 이후에 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새로운 풍수명리철학회가 또 탄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학술대의 큰 주제는 풍수명리 수영과 한국적 변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풍수명리의 기본 어떤 텍스트는 중국에 발간된 그런 어떤 텍스트인데 철학적으로 만약 접근을 해본다면 조선시대 때 우리가 주작을 받아들였지만 주작을 또 새롭게 이렇게 변모시키는 그런 점들이 있고 또 그런 점들에서 나름대로 우리 한국 철학의 어떤 고유성을 탐색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작 이후의 주작은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전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한국 동양철학계 전 세계적인 동양철학계의 기본적인 진단입니다. 역시 우리들도 과거 중국에서 이렇게 저술됐던 풍수명리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풍수와 명리를 파악했던 그런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땅이 다르면 당연히 또 다른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건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참조해 보면은 우리 땅에 맞는 또 나름대로 풍수명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기존 중국적 풍수명리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했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또 나름대로 어떤 한국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탐색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풍수명리 수용과 한국적 균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분들과 또 논평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 멀리 부산부터 시작해서 불원천리 이 학교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학회가 얼마나 진행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요, 대운의 수행과 역행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안동대학교의 김명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논평으로는 원광대의 신경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저 유인물 인쇄물 보시지 말고 멋지게 작성된 PPT를 보시면 참고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그 내용은 대원의 소진과 역행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의 개요에서 대원은 사주와 함께 운명을 알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일주도 정확해야 하고 시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운도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의 논문 주제인 대운은 더 반드시 더욱더 필요한 그러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사주 팔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을 때 사주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국에 해당되는 거고 팔자라는 것은 대운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왜? 이 대운이라는 것은 일생에 대운이 대하게 분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주라는 것은 원국을 이야기하고 팔자라는 것은 대운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주 팔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대운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순행대운은 대체적으로 말하면 순행대운이 50%가 나오고 역행대운이 50%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명리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요.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대운의 변화에서 순행이라는 논문의 개요에 해당됩니다. 이 대운의 변화에서 순행이라는 것은 순리적이고 자연의 변화와 일치하고 별 반론의 제기가 있을 수 없고 말하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문제인데 역행으로 진행되는 대원의 시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없고 자연의 변화와 불일치하고 많은 모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목적에 있어서는 역행대운을 순행대운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논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곁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대운이라는 것은 우주에도 계절이 있더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주에도 계절이 있는 이거를 저는 천의 계절, 천의 사시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구에도 계절이 있는데 이 지구에 있는 계절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느끼듯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혜의 계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말하면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에도 반드시 계절이 있더라. 이 개개인에도 계절이 있는 이거를 저는 인의 사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대운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명의 길인데 이렇게 해서 말하면 천지인이라는 이야기가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사시라는 이 자체는 말하면 계절을 저는 대운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라는 것은 운의 변화, 행로, 인생사, 일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내놓고 그러면서 다음으로는 서론에서 말하자면 명리업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비판적인 내용을 아니할 수가 없더라. 지금 현재 명리업계가 보면 상당히 독선적입니다. 독선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이 폐쇄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명리업계가 보면 자아도취에 많이 젖어 있더라. 자기가 최고인 양 자아도취에 젖어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상당히 배타적인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음양오행 상생과 상극에 있어서는 맹목적 집단화 추정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명리역기가 되더라. 그리고 음양오행 상생 상극에 있어서 말하면 이런 숭배의 함정에 흠뻑 빠져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명리역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보다가 음양오행 상생 상극 용신제국 사는 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자신만 알고 있는 이론인 것처럼 심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게 현재 지금 명리역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반성을 좀 하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곁들여서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명리라는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인문학이라는 건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인문학이고,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변화를 이용해서 그것을 삶에 이용하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명리는 뭐냐 하면은, 명리는 24절기 자연의 변화를 이용해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것이 명리가 되더라.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인문학은 한 개의 상황의 이론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은 반드시 한 개의 현상에 대해서 이론은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하더라. 그럼 명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물음표를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문학은 시대와 국가 인종에 따라서 그 어떤 이론이라든지 적용이 항상 다르게 적용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우리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런데 자연과학은 시대와 국가와 인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자연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명리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물음표를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문학은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거쳐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은 재현의 실현, 이 재현의 실현이라는 것은 어떤 논문이라든지 어떤 이론에 있어서 여러 번 말하면 재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 재현을 함으로써 거기에 근사치 거기에 대한 답이 똑같이 나오느냐, 그런 것을 재현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말하면 약품이라든지 의학에서는 임상실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명리에서는 통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때문에 답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으나, 자연과학에서는 언제나 한 개의 답만 유효하더라.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셈이라든지 피타고라스 정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명리에 있어서는 또 답이 이거라면은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만 나와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리는 24절기라는 자연의 현상을 이용한 것과 같은 사주에서는 통변이 같아야 한다. 답이 한 개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서 명리는 자연과학일 수밖에 없다라는, 반드시 꼭 말하면 자연과학이라는 그러한 답에 도달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명리론에서 답은 선생마다 이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심각한 저도 명리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마다 시간에 따라서 통변이 제각각 다릅니다. 심지어는 같은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서 물어보면은 답이 다르게 나오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명리가 학문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명리는 학문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하면 상단론법에 의한 충분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 예. 그래서 이 말하면은 올바른 학문이라고 한다면은 대학교에서는 이론을 강의하고 대학원에서는 이론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충분히 거쳐서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논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리 학과라고는 저는 안 했습니다. 명리과에 보면은 학문적인 과정의 차별성이 없더라.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거나 뭡니까? 평생교육원에 가르치는 거나 유튜브에서나 뭡니까? 선생들이나 똑같은 과정을 용신교육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기존 이론은 그대로 탑습하고 있더라. 기존 이론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더라. 졸업장 치르기 목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하면 지금 명리과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오늘 주제에 이야기하는 대학원에서 학문적인 과정을 올바르게 하였다면 이론의 토론을 거쳐서 역행대원의 의문을 제시하고 토론과 연구를 해서 역행대원에 관련한 논문은 존재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문적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말하면 역행대원 관련은 선행연구로 봤을 때 전혀 존재하지 않는 비참한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의 명리 지시를 볼 때 지금까지 명리의 이론에 관련된 올바른 논문은 사실은 눈뜨고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말하면 좀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리가 학문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리고 명리가 일반인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요 철학은 문 닫는 데 많지요. 그러고 학원도 많이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등등의 이유 때문에 일반인들도 지금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같이 생긴 저를 보고도 명리를 한다 하면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고 뭔가 마치 정신적으로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변화된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지금 현상이 명리학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벽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평상시 입고 다니는 이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좀 느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명리이론은 전반적으로 학문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리고 새로운 논리를 제시할 필요성도 있더라. 본 연구의 주제인 대원 진행의 우려를 발견하고 새롭게 정의된 이론으로서 올바른 통념이 되어진지 검토를 해서 본 연구를 통해서 명리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사고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논문에 있어서의 서론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대원 구성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간의 음량을 구분하고 있죠. 양간은 음간은 이렇게 구분하고 대원의 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순행 대원에 있어서는 이게 한 50%가 나옵니다. 남자 금명일 때는 연간이 양간인 사람, 여자인 경우에 연간이 음간인 사람, 역행인 경우에는 대원이 남자인 경우에는 신월명리를 만나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나무의 생을 의인화시킨 명쾌한 이론, 신월명리 이론. 8가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명리개벽 발간, 일주론 발간, 절기력, 창안, 지지장간의 오류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명리이론의 정석 신월명리이론을 학문적 전파를 위해 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월명리는 은퇴 후 행복한 삶, 인생 이모작, 확실한 비상식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젊은 분들은 직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월명리 수료 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원분들도 있으니 전국 어디서나 신월명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달 개강하며 통변 강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월명리를 만나보세요. 신월명리를 만나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신월명리. 좋아요 눌리고 다음 편에서 만납시다.